사람들은 드라마와 실제 한국은 다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어를 배우냐면서 여성을 놀렸습니다. 여성은 한국은 드라마보다 더 좋은 곳이라며 한국어는 과학적이고 대단한 언어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직접 증명하겠다면서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이집트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집트 출신의 라니아입니다. 저는 지금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기적 같은데 쉽게 한국에 온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공부하게 되었는지 사연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한국어를 알게 된 것은 처음에 아랍어로 더빙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서입니다. 한국의 사극이라는 과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는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과거는 저런 모습이었고 저런 음식을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문화였지만 흥미진진한 드라마의 내용과 함께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이 갔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한국어로 된 드라마를 같이 보자고 했는데 한국어를 듣자마자 뉘앙스나 억양이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웠습니다. 소리는 예쁘게 들리고 제가 흔히 들을 수 없었던 소리라서 신기했어요. 그 당시 제가 일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너무 궁금해서 한국어의 알파벳인 한글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일본어보다 글자가 너무 쉬워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해서 한글이라는 언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한글은 인간의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고 미음은 입 모양을 닮았으며 이응은 발음할 때 목구멍이 열리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이처럼 한글은 발음과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학습자가 발음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하나 글자를 익혀갈 때마다 한글이 목 모양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들어서 제 목이랑 모양을 보면서 익혔더니 너무 쉽고 재미있게 한글이 익혀졌습니다. 한글은 음절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문자를 만드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복잡한 언어적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며 읽기와 쓰기를 더욱 쉽게 배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언어가 정말 체계적이라서 물론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걸 익히는 것은 세계의 어떤 언어보다 더 좋았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같은 글자가 익히기에 어려웠어요. 게다가 한자까지 있어서 일본어에 비해 한글이 너무 쉽게 익혀지니까 욕심이 생겨서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어 연습을 하다 보면 제가 한국어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문법도 너무 재미있었고 한국어는 표현 방법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내 감정을 표현할 때도 한국어는 하나의 감정도 정말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에서 글만 읽어도 이런 느낌의 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힘들었겠다 같은 글을 보면 나를 위로하고 싶어 한다는 기분이나 감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내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었고 제가 표정이나 이모티콘 같은 걸 보지 않아도 이런 감정이구나 하면서 알 수 있었거든요. 아랍어는 제가 아랍어를 쓰는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문법이나 이런 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배우기 정말 힘들었어요. 게다가 아랍어는 글자로 감정이 어떤지 표현이 안 되고 직접 앞에서 말하면서 표정까지 봐야 이런 느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이런 신기한 언어에 매료된 것 같습니다. 처음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 대체 그런 나라의 언어를 왜 배우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한국어 공부를 하였는데 혼자서 몰래 숨어서 공부했거든요. 친구들은 글자가 신기하다고 말은 했지만 왜 그런 걸 공부하냐고 차라리 일본어를 배우지 이상하다고 좀 놀리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금과 다르게 한국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한국어를 배우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어학당이나 학원도 거의 없었고, 독학이나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너무 즐거웠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많이 봤는데, 드라마 속의 한국의 풍경이나 문화들은 아시아를 잘 모르는 저를 매료시켰어요. 그렇게 한국에 푹 빠져 있었던 덕분에 언어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1년 휴학하고 한국으로 유학하러 갔어요. 대학을 입학한 게 아니고 한국 대학에서 하는 어학당으로 어학연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갈 준비를 했고 드디어 한국이라는 생각에 들뜬 마음이 되었습니다. 정말 고등학교 때 한국어를 공부하면서부터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은 한국을 잘 모르셔서 괜찮을지 걱정하셨고 여자 혼자 외국에 나가는 것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여자가 살기 안전한 나라인지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드렸고 부모님은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서 드디어 한국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던 저에게 처음 도착한 인천공항은 정말 너무 멋졌습니다. 짐을 찾아서 밖으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주변에서 드라마에서만 듣던 한국말들이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저는 상상만 하던 한국에 도착했다는 걸 실감하였습니다. 인천공항은 대단히 컸고 무척 깨끗했으며 공항에는 안내해주는 로봇들이 돌아다녀서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머물러야 해서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지하철은 공항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감탄하였습니다. 더위나 추위도 상관없고 눈과 비 등 이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제한 없이 서울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니 너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집트는 대중교통도 별로 없고 안전하지 않아서 친구들과 함께 타야 했는데 혼자서 처음 타보는 한국의 지하철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처음 지하철로 내려갔는데 저는 안전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 유리벽 같은 게 이름이 뭔지도 몰랐는데 철로 쪽으로 그런 게 있으니 안전해 보였어요. 이렇게 승객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대중교통이라니 너무 현대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너무 멋졌습니다. 카이로의 도시철도는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았는데 한국은 지하철 내부가 말도 안 되게 청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았던 것은 카이로의 도시철도는 다음 역을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창문을 잘 보지 않으면 제대로 내리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스크린에 역 이름도 잘 알려주고 안내도 잘 해줘서 놀라웠습니다. 정말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대중교통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에도 느꼈지만 한국의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정말 편리하고 안전하였습니다.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한국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는 활기찼고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이나 옷도 너무 멋졌습니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외국인인 제게도 한국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한국은 참 좋은 곳이었고 활기차고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저의 한국어 학당에서의 수업은 매우 도전적이었지만 열정적인 선생님들과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니 굉장히 능숙해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학교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었고 점점 더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히 한국어의 발음과 억양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언어를 잘하는 것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다 보니 저는 이집트에서만 살다가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과 만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어학당 주변은 다양한 카페와 음식점, 그리고 쇼핑할 곳들이 있어서 항상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학당이 강남에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는데 직장인도 많고 영화관도 많고 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어학당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곳을 구경 가거나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은 저의 한국에서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매운 음식이 마음에 무척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매운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기도 했습니다. 강남에는 어린 사람들도 많이 왔고 첨단 유행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는데 저는 한국의 직장인들이 멋지게 차려입고 목에 카드키라는 걸 걸고선 커피를 한 손에 들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국에서 직장인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하고는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이 대단하다고 느꼈던 점이 여러 개 있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신기했던 건 노래방이었습니다. 물론 이집트에도 노래방 기계가 있는 곳도 있지만 한국의 노래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노래방 문화는 스크린도 엄청나게 크고 갈 때마다 노래가 업데이트되어서 신나게 친구들과 어설픈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노래하는 걸 들었다면 저건 어느 나라 말로 부르는 노래지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과 같이 한국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들과 더 친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라면 역시 한국의 편의점입니다. 정말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간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밤에 가서 음식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밤늦게 어딘가에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밤에도 걱정 없이 밤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처음 친구들과 밤에 편의점에 가보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늦은 밤에 언제라도 편의점에 가서 음식을 살 수 있다는 한국이 대단하고 좋아졌어요. 게다가 한국 편의점에는 맛있는 게 가득했는데 한국의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배고픈 밤에 처음 먹어보고 그 충격적인 맛있는 맛이란 설명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편의점과 함께 택배는 정말 문화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물건만 시키면 다음날 집 앞으로 배달을 해주다니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정직해서 기숙사 앞에 택배 상자를 놓고 가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집트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살기 좋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기 편한 서비스들이 많고 좋아서 이집트에 돌아간 후에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대중교통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이 최고입니다. 지하철이나 기차 그리고 버스 등이 서로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 여자가 혼자 안심하고 탈 수 있어서 저는 한국에 오고 나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한국이 좋아져서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없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잠시 어학연수를 온 저는 계속 한국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어학연수 후에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대학으로 돌아가서 대학을 졸업 후에 저는 어떤 분야로 취업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SNS에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포스팅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잊지 않기 위해 한국어로 말하는 영상도 많이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 제게 메시지가 왔는데 이집트의 한국어 학원인데 강사를 해줄 수 없겠냐는 내용이었어요. 요즘 저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이집트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전자제품이라면 LG전자와 삼성전자 같은 한국 제품이 최고고 사극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고 자동차가 유명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K-팝과 K-드라마 그리고 한국의 패션까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피부가 좋아서 아이돌 가수들이나 배우들을 보면 너무 예쁘고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을 써서 그렇다는 생각에 요즘은 한국 화장품의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즘 한국어는 인기가 엄청납니다.
제 SNS를 통해서도 개인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느냐고 메시지도 많습니다. 한국어 자격증 시험을 치고 한국어 강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잘하고 이집트 안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왜냐면 한국어를 잘하면 한국으로 가서 정착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 삼아서 한국어 학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정적인 학생들이 많아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궁금해서 왜 한국어를 배우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으로 유학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취미로 배우거나 SNS에서 한국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배우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어 강사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어 강사로 발음도 좋고 잘 가르치면 매우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한국어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대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이 생기니까 대우도 좋고 급여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의 위상이 이집트에서 많이 높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왜 한국어를 공부하냐고 절 놀렸던 친구들도 이제는 저를 부러워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학생에게 가르쳐 주면서 저 자신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배움은 남을 가르치면서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란 사람과 강사라는 직업은 맞지가 않았고 이걸 오랫동안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한국어 강사를 2년간 하면서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고 한국으로 유학을 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집트로 돌아오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부잣집 딸이 아닌 제가 유학을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한국으로 유학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직장 일을 하면서 한국대학의 통역대학원에 입학을 준비하였습니다. 직장 일과 입학 준비가 쉽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한국에서 제 꿈을 펼칠 생각을 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를 하는 건 참 쉽지 않았어요. 졸업한 대학의 교수님께 가서 추천서도 부탁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서류 준비가 다 되었을 때 한국의 대학원에 서류를 보내고 발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초조했던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한국대학원의 합격 소식을 받고는 세상이 다 제 것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냥 합격이 아니라 장학금을 일부 지원받으면서 대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부모님께 이 소식을 알려드렸을 때는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축하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의 꿈이었던 한국에서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과 친구들도 제가 한국어를 잘하는 게 멋지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제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저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앞으로 제 앞날이 밝으리라 기대하면서 사연을 마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라니아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어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많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배워보고는 다들 한글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배우기 쉬워서 놀랍니다. 라니아 씨도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이 좋아지고 한국 문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강사까지 해서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공부하러 돌아왔다는 멋진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